안녕하세요.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비만 클리닉 진료를 시작한 박용우님의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 나온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체중계 눈금이 아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몸이 회복되면 비만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음식 섭취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만연한데요. 저자는 이런 습관들로 인해 당 대사와 지방 대사가 무너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작동하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런 대사의 문제들이 살이 찌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열쇠로 간헐적 단식, 인터벌 트레이닝 등의 운동,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술과 과당을 끊기 등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바꾸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4주 플랜을 5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주 플랜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올여름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의 치료는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아니라 나쁜 음식의 과잉 섭취,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데 있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인슐린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것이 지방 축적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물론 그 중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다. 탄수화물,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더 빠르게 축적된다. 이 모델에서는 과식이나 칼로리 과잉 때문이 아니라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배고픔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제는 칼로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비만은 몸에 이상이 생겨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질병이라고 했다.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알코올성 간염이 왔다면 간염이 치료될 때까지 술을 끊어야 한다.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만은 칼로리 과잉이 원인이니 전날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 평소보다 300칼로리 더 먹었다면 다음날 300칼로리만큼 더 걸어서 소비하라고 처방하는 것이 작금의 비만 치료다. 이제 칼로리 개념을 잊어야 한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무조건 저칼로리식으로 먹어야 한다든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더 많이 해서 그 칼로리만큼 소비하면 문제 없다든지 하는 칼로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이어트의 목표는 감량된 체중이 아니라 예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현대인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빵, 과일, 콘프레이크를 먹어 혈당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회사로 출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오전 내내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았다. 골격근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이 없다 보니 식후 혈당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심시간이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내 식당에 가서 밥, 빵, 면 중 한 가지를 먹었다. 다시 혈당이 올라간다. 가끔은 시럽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한 잔을 후식으로 즐기면서 혈당을 더 높인다. 그러고 난 뒤 몇 걸음 걷지도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움직임 없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앉아 시동을 켠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 또다시 혈당을 높인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본다. 그러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자녀가 귀가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냉장고에 쟁여둔 과일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혈당이 떨어져야 자는 동안 지방을 꺼냈을 텐데 낮은 물론 밤에도 혈당을 올려놓은 채로 잠자리에 드니 지방을 꺼냈을 기회가 없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해서 다시 혈당을 높인다. 이런 일상이 1년 중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쉬지 않고 먹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게 살이 찐 진짜 이유다.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대사 유연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따로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있다. 싱크대에 물이 철철 넘쳐 바닥이 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한다. 그 다음에 막힌 배수구를 뚫어 물이 빠지게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순서다. 식사를 하면 잉여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비축된 지방은 다음에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비축된 지방을 충분히 쓰기도 전에 음식을 섭취해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물이 철철 넘치는 싱크대에 계속 물을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 있다. 활동하는 낮 12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밤 12시간 동안은 짧은 단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 현대인의 50% 이상이 12시간의 짧은 단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입에 음식을 넣은 시간과 오늘 아침 식사를 시작한 시간을 상기해보자. 12시간 이상의 단식을 지켰는가?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것. 이것이 간헐적 단식이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아직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비만학회나 당뇨병 학회 등 제도권 의료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방법이다. 간헐적 단식을 옹호하는 학자들도 총론은 같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제각각이다. 동물 실험과 일부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체중 감소, 인슐린 저항성 및 렙틴 저항성 개선, 만성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단백질, 지질, DNA에 대한 손상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승리학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간헐적 단식은 수많은 식이요법 가운데 대사 유연성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단순히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체내 대사 시스템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시중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한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음식의 종류를 가린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은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단식하는 시간만 철저하게 지키면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래서인지 설탕, 밀가루 같은 평소 즐기던 음식을 금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방법이 싫어서 간헐적 단식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약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소식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망가진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려 한다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보단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24시간 공복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5대2 간헐적 단식으로 알려져 있는
격일 완화 단식은 일주일 중 5일은 마음껏 먹고 나머지 2일은 하루 500칼로리 정도만 먹게 한다. 단식하는 날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라 평소 식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만 먹는 것이다. 나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마지막 식사로부터 24시간의 공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전날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끝냈다면 단식하는 오늘 저녁 6시까지는 물만 마시면서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저녁 6시 이후에 칼로리 따지지 말고 푸짐하게 식사하면 된다. 저녁 식사가 아닌 아침 식사로 격일 완화 단식을 해도 된다. 아침 식사 후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24시간의 공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후 4, 5시쯤 이른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24시간 단식을 실천할 때 내 몸이 가장 편했다. 24시간의 공복을 주 1, 2회 실천하는 것이 내가 가장 권하는 간헐적 단식법이다. 셋째, 매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한다. 쉽게 말해 14대10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중에서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일반적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방법이다. 실제 단식 효과는 12시간보다는 14시간이, 14시간보다는 16시간이 더 크다. 문제는 나머지 8시간 동안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영양학적 지식이 풍부하다면 8시간 동안 필요한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을 안 먹는 것으로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매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하루 3, 4회에 걸쳐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운동만큼 강력한 약은 아직까지 없다. 운동의 역할은 단순히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체를 자극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많은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온다. 체지방과 허리 둘레를 감소시키고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며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 및 향상시킨다. 또 혈압과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과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지방간도 개선시킨다. 이를 통해 만성염증이 개선되고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든 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 약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켜야 하듯 운동에도 용법과 용량이 필요하다. 매일 한정씩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을 먹기 귀찮다고 일요일에 7정을 한 번에 복용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운동 효과가 조금씩 누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48시간 이내의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 대개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하면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뻐근한 근육통이 찾아온다. 운동으로 증가된 안정시 대사율은 48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된다. 48시간 이내에 다시 운동을 해야 한다면 주 4회 이상은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주 1, 2회 운동은 효과가 크지 않다. 3회보다도 4회에서 5회가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는 주 1, 2회 근육이 쉴 수 있는 휴식일을 갖는 것이 근육통과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 더 낫다. 건강과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운동이 많겠지만 내가 주로 처방하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저산소 상태를 유도해
자가포식 자극을 일으키게 하는 운동이다.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서 운동할 짬을 내기 어려운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근육이 유산소 역치를 넘어 젖산 생성이 증가한다. 숨이 차면 천천히 걷거나 쉬면서 맥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고강도 운동으로 맥박을 올린다.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내 몸에 의도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유발한 것으로서 자가포식 반응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 고강도 운동은 시간을 길게 가는 것보다 강도를 높여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강도가 올라갈수록 운동의 효과는 커진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고강도일까? 만약 운동을 5분 이상 지속했다면 고강도 운동이라 부르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속도를 높이든 경사를 높이든 해서 숨이 턱에 찰 정도의 자극이라야 한다. 1, 2분 정도 집중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운동을 중간에 회복 시간을 주면서 3회에서 7회 반복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다. 예를 들어 시속 8에서 12km로 30초에서 1분을 뛰고 숨이 차면 속도를 5km 정도로 낮추어 2, 3분 걷다가 호흡이 돌아오면 다시 속도를 높여서 뛴다. 이때 이전 고강도 운동으로 숨이 덜 찼다면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본다. 고강도 운동은 실내에서도 가능하다. 스쿼트 동작을 10에서 20회 시행하고 1, 2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시간보다 강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워밍업을 포함하더라도 30분을 넘길 필요는 없다. 의자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망가뜨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다. 꼼짝 않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다. 반면 하루 총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폐지구력이 좋을수록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았다.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의자 중독은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한 관건이다. 하루 중 의자에 앉은 시간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LPL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어야 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향후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 책을 보며 저도 제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여유가 생겨 거의 매일 운동을 하지만 예전에 직장일로 바쁠 때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24시간 단식 또는 최소 16시간에서 18시간 이상은 단식을 할 것을 추천하고 또 단식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영양소를 잘 챙겨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몸 혁명은 30년 이상의 비만 치료와 다년간의 연구, 노력의 흔적이 담겨있는 다이어트의 해설집 같은 책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어트뿐 아니라 평생 가져갈 건강을 위해서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